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슈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시장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일 급락을 딛고 오늘 트럼프가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안도감에 우리 시장 환호하고 있는데요. 김미수 대표님, 네. 오전장에 비해서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2.77%대로 상승 탄력이 다소 조금 줄어든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한 달 후에 또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 증시가 또 한 번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남은 오후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수 이야기 좀 해주실게요. 변수는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죠. 지금 이제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들, 물론 이제 미국의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관세를 때린다 하지만 유예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쪽들이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다음은 유럽, 뭐 아니면 또 아시아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약간 안도감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엔 우리 차례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관세 얘기들, 그래서 칩스법 계속 유지가 될지, 관세가 계속 또 부과가 되면서 나올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연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다 됐고 그냥 여기서부터 또다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일단 모두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좋으니까 그냥 다 베팅을 해서 그냥 바이앤홀드로 들고 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 갖고 있다가 시장에서 불안감 나와서 좀 위축될 때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다시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반등했었을 때를 대응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전략들이 좀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장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불안하다,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더 타이트하게 끌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정 부분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오픈 AI의 CEO, 바로 샘 올트먼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전에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오픈 AI 전용 또 HBM 공급을 논의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샘 올트먼이 최태원 회장 나이스가이였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모델의 오픈 AI 단말기 개발을 구상할, 논의할 것으로 예정 알려졌는데요. 만나고 나서 기자들이 샘 올트먼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AI 전용 단말기 만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샘 올트먼이 Nothing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음성이 핵심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 음성 AI 종목들, 뭐 음성 인식 AI 종목들, 브리지텍이나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정말 샘 올트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지금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로 투자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컨소시엄이 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강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에 좀 강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었다 보니까 좀 주가상으로도 살짝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기대감을 좀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강한 재료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일단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한한 이유는 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 방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좀 샘 올트먼도 셀링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뭐 일본을 갔다 왔고, 그리고 오늘은 한국을 방한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는 또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딥시크의 사실 영향력이 가장 커질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 뭐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장 측면에서 좀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접목시켜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함께 뭐 삼성이라던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좀 전략을 해 나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오픈 AI가 AI 전용 단말기 그리고 독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어제 일본에서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AI 전용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에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사실 오픈 AI가 그렇게 크게 강점을 띠긴 어려운 상황이고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렇게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좀 협력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독자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AI에서 이제 AGI로 범용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GPU를 좀 사용을 하고 있죠. 대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에 또 비싸고 또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 칩을 좀 만들 가능성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맞춤형 반도체 칩에도 다 HBM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도 충분히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AI 협력을 위해 방한한 샘 얼트만 또 남은 오후장에 어떤 추가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4%에 가까운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 7시 서초 사옥으로 첫 출근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욱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자사주 추가 매입과 같은 기업 가치 제고에 더욱더 힘을 쏟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전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정말 많긴 한데 이번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죠? 기대감을 키울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대감 외에 성과를 내오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부분들 보게 되면 일단 마침 이때 또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되다 보니까 바로 또 이때 뭐 약속한 게 아닐까 생각 들고 있는데 샘 올트만 선생님 모시다 보니까 같이 또 만나는 회동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보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도 같이 3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물주죠. 소프트뱅크는 물주. 거기다가 또 투자를 이제 받고 진행할 쪽이 샘 올트먼. 그러면 또 삼성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IT 기기 디바이스 쪽과 함께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그밖에 만약에 오픈 AI가 반도체 쪽을 끌고 나간다라는 쪽에서 주도적인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파운드리 쪽이 강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가능성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사화가 돼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을 바라보는 건 맞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위축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거는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 54,500원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탈피해서 이제 중기적인 저항대 돌파해서 나 이제 제대로 다음 영역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직은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나오는 변화는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변화의 초기인 측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기대감만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정들을 계속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 보강 그리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시 뛰고 있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을 응원하면서 삼성전자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6일 이후 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 흐름 더 눈여겨보시면서 파운드리 쪽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 올트만이 의료용 챗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오전에 하면서 의료 AI 종목들로 강한 시세가 유입됐는데요. 현재도 강하게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현재 뭐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셀바스 헬스케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의료용 챗GPT와 관련한 실질적인 수혜주가 있을까요? 의료용 챗 GPT와 실질적인 수혜를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의료 AI라는 좀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뭐 루닛이라던가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루닛이랑 고영이 일단은 지금 AI 의료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욱더 뭐 시세가 잘 나고 있고 상승률이 큰 종목들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고 그리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 기업과도 이제 일단은 계약을 좀 맺었고,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미 시장으로 좀 진출을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죠. FDA 승인이 이제 났고 뇌수술 로봇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는 큐렉소가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FDA 승인 이제 신청을 서류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상승폭은 좀 덜하지만 그런 모멘텀을 보면서 바닥에서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좀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테카 바이오라던가 이렇게 AI 관련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상방에 대한 여력은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주 내에서 특징주로 루닛과 고영, 큐렉소를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증시 마감 이후 팔란티어가 호실적과 함께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덕분에 장 초반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현재는 약간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내내 지금 1월 내내 또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탑픽주를 꼽자면 어떤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네요. 예, 일단 팔란티어 관련된 수혜주는 팔란티어입니다. 예, 거기다 너무 이제 국내 쪽과 연결시키기에는 국내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해외까지 나가서 진출해서 막 성과를 보이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팔란티어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AI가 접목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방산, 군수용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았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 민간 쪽에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간 쪽에서도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바라봤던 투자 아이디어 쪽에서 그냥 커머스나 아니면 광고 이런 쪽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봤었는데, 또 하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AI의 소프트웨어 쪽의 한 단위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또 열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를 좀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를 차용해서 국내 쪽의 종목들을 찾는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게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면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딱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24고요. 많이 갔습니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밖에 두 번째 갈 수 있는 쪽이 엠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엠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삼성 SDS와 함께 나가는 어떤 글로벌 SCM 쪽에서 AI가 접목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저항 때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계속 확장세가 나갈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팔란티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기업 내에서는 카페24 이게 좀 너무 또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엠로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들이 또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30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추가 네. 질문 드릴게요. 또 샘 올트먼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과 이야기하길 원한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의료 AI 다음은 로봇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까요? 주목 받아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삼성 쪽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이제 미래 사업 쪽에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3일째 강하게 움직이다가 차익 매물 당연히 나오는 구조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시총이 6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MSCI 진입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느냐라는 쪽들인데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는 거는 지금 당장 3일째 강세인 종목 보고 좀 따라간다.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화된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픈 AI가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과 그냥 립 서비스 쪽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엔비디아처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AI를 통한 플랫폼을 확장을 시켜가는 가운데 그러면 너희가 몸을 맡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을 좀 맡아라. 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 관련 쪽들도 내일부터는 또 빠르게 반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염두에 해두시고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한 거는 로봇 쪽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어떤 과거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로봇 쪽은 그냥 성장주의 테마 쪽으로 움직였다가 쭈르륵 빠지고 하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들은 보강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자율주행 쪽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뭐 로봇과 AI 쪽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건가요? 저도 얘기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뭐 텔레칩스 8%, 가온칩스 7%, 자율주행 섹터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자율주행 관련된 그 어떤 그러니까 반도체 쪽과 관련된 팹리스 쪽들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더 강화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자율주행 부품, 어떤 섹터 카메라 뭐 이런 쪽과 같이 연결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른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확인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로봇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한 달, 1월 한 달 동안 가장 한 달 동안 높이 올랐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 1위부터 5위를 다 꼽아보니까 다 로봇이더라고요. 단기 고점에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또 오르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 지금 올라타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로봇주들도 사실 최근에 워낙에 강했었고,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뭐 최근에 딥시크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름 좀 자유로운 그런 섹터다라고 일단 시장에선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더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강한 종목들이 또 계속 갈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로봇주를 좀 포트에 담아두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올해 한 해 동안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도 섹터로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소프트웨어 AI 쪽들이라던가 아니면 보안이라던가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던가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좀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놓치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조금만 일단은 좀 정찰병 정도만 일단 보내놓으시고 이후에 좀 눌림 시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리스크를 좀 더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로봇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음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효성중공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5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15% 가깝게 급등하면서 51만 3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그동안 변압기 내에서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낸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변압기 부문 사업 계속 성장해서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대장은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가져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만 밑에서 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컨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워낙에 뭐 건설 쪽이라던가 이쪽들의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상당히 좋게 나왔고 특히 북미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한 28% 정도 나오면서 북미 쪽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출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북미 매출 수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 공장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캐파가 좀 확장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형 확장을 좀 이뤄 나가면서 매출단에서는 좀 규모는 점점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랐던 게 HD 현대일렉트릭이었었고 그 다음이 이제 효성중공업이었고 뭐 그 다음으로 뭐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빠르게 증설을 한 그런 기업들이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이제 증설이 되면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좀 느리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증설 효과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인 어떤 키 맞추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상방에 대한 여력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역시나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내에선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효성중공업 증설 확대에 따른 앞으로 하반기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넥스원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쉬었던 방산주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넥스원은 로봇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이 더한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LG 넥스원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요즘 좀 조용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네, LGX1은 참 오해도 많고 그리고 또 시장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좀 주춤할 것이다. 그런 또 예고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못 갔던 종목들인데 이제 다시 날개를 좀 달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원래 4분기 예상치가 그렇게 썩 증권사 예상치가 좀 낮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산주에 대해서 실적 예상치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 틀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맞춰놓고 먼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컨센 대비해서 20% 이상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컨센을 잘못 맞춘 거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오해가 풀렸고 그러면 다음 변화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하나씩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왜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밸류는 전혀 안 붙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오해 풀리고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나씩 레벨업 시도가 되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현대차의 보스턴 로보틱스에 대한 밸류 없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서 플러스 추가의 멀티플이 주어지는 과정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시나리오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27만 원대 지난 박스권 흐름들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넥스원의 지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양자 관련 종목 저희가 짧게 또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가 한 3년에서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아이온큐와 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주연 이사님, 양자 컴퓨터 진짜 뭐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참 들더라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20년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번에도 빌 게이츠는 틀렸다. 뭐 3년에서 5년이다. 정말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가 걸린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누구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참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양자 컴퓨터 종목들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엑스게이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미국에서는 뭐 중심으로 양자에 대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연속성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미국 증시 안에서 그런 종목들도 관련한 종목들 뭐 아이온큐라던가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오늘 밤에도 아마 좀 연속성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양자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5G 관련한 종목군들로 차라리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 5G 관련한 뭐 HFR이라던가 그리고 뭐 솔리드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관련해서 좀 엮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뭐 5G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으로 좀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뭐 광통신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솔리드 그리고 HFR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면서 바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업들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안주와 통신 장비주들도 함께 엮여서 움직였는데 일단 5G 쪽으로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HFR, 솔리드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신작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신작 기대감보다는 이 샘 올트먼과 이제 크래프톤 대표가 만난다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게임주 조용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는 소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가 빠진 거 똑같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나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사가 게임 쪽에서 AI를 접목해서 성과를 나오는 과정들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장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내용들 보다 보니까 위메이드도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경로, 특히 이제 인건비를 개발에 대한 인건비를 아끼고 거기다가 게임 스토리를 AI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되고 좀 다변화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변화, 이것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나왔던 부분들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